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 기업을 뜻한다. 스타트업의 핵심은 극심한 불확실성이다. 스타트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스타트업을 정의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을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 그들은 왜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그 길을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오피스메이트. 일부에서 소개했던 공유 오피스 마이워크스페이스와 스테이지9. 거기서 저희는 각지각색의 오피스메이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스타트업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공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칸막이 밖으로 나와 서로를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뭔가 더 재밌고 뜨거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칸막이를 없애고 5명의 오피스메이트를 한자리로 모셨습니다. 서울의 대표를 맡은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회원 허경섭입니다. 슈퍼루키의 김민이라고 합니다. FSS의 홍종욱이라고 합니다. 뷰티 에이전시고요. 제 이름 박진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새로운 길에 대해 스타트업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챕터 1.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디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자 선택할 때 저희는 보통 동행을 구합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힘든 고독한 길이기 때문이죠.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어떤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할까요?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각자 서로 최대한 안 겹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CEO, CTO 이렇게 3명인데 능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인성적인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 팀은 상당히 미션 베이스의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시한 미션이지만 그 일을 하는 게 가치가 있고 정말로 와닿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롤이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겹치면 싸우고 일단 겹치면 자기 주장을 하고. 저는 직무적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영업개발 디자인 같아요. 그 3명인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제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사람이 계속해서 같이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리더 혼자 끌어가기에는 스타트업이라는 구조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공동 창업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끌 수 있는 그러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한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착하지 챕터 2.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며. 맨 땅의 헤딩. 어디에도 없는 사업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에 참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처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때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대중적인 시장을 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틈새는 영원히 틈새가 될 수도 있고 이때까지 틈새였기 때문에 여전히 틈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시장을 공략하되 다른 방법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라이커스 같은 인터넷 플랫폼이 있더라도 구글이 똑같이 그런 인터넷 플랫폼으로 들어왔던 것만큼 기존의 다른 기업들이 공략했던 대중시장과는 다르게 다른 방법들로 좀 획기적인 방법들로 공략을 하는 게 틈새 시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파이가 작거든요. 이제 대중적인 서비스는 이제 이미 액수는 크지만 이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자기가 믿는 것만 믿고 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는 게 사실은 어렵긴 하잖아요. 내가 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혹은 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혹은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나를 알고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시장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챕터 3. 새로운 길을 앞장서며. 새로운 길에 여러 사람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희망, 기대감, 열정과 동시에 두려움, 그리고 막연함을 공유하는 각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이 길을 무사히 잘 헤쳐나가기 위해선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절대로 선택 못한다고 생각해요. 문화는 수평적이되 업무는 수직적이어야 돼요. 무조건. 업무가 수직적이 아니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는 나쁜 경우에는 서로 일을 미룰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일이 안 돼버리죠. 다만 문화는 수평적으로 가지는 게 맞는데 이 문화 자체는 저는 직급을 안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직급 없이 부르는 게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동의해요. 네. 너무 네. 정확한 교과서적인 역시 정확한 말이시와 네, 저희도 비슷한데 저희가 처음엔 직급이 있다가 네. 지금은 다 없애고 그냥 다 매니저예요. 네.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일단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점심 식사는 직원들과 함께 먹는 게 좋다. vs 개인적으로 먹는 게 좋다.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 같은 거.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못 먹는 경우도 있지만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못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같이 식사를 하고 있고요.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일단 되게 사적인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인원이 적으니까. 아 이건 요즘에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당연히 같이 안 먹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선택의 권한이 윗사람한테 있냐 밑에 사람한테 있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같이 밥 먹을래라고 물어본다라는 건 바꿔서 말하면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볼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들은 부하 직원도 그걸 거절할 권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전 합의만 되면 뭐 밥을 같이 먹고 안 먹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챕터 4 새로운 길을 돌아보며 새로운 길을 어느새 이만치 걸어온 사람들. 맨 땅에 헤딩도 하고 쉽사리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성과의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다사다난한 흔적들이 있을 텐데요. 그 길을 돌아본 지금 그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 인생의 본질에 해당하는 시간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지낼지 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그 창업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나름 안정적으로 계속 그냥 큰 직장에서 이제 계속 있었는데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좀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뭐 힘들어서 때려치울까 생각은 몇 번 하긴 했지만 적어도 뭐 막 창업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고요. 저는 스타트업이 최선이다. 그래서 힘든 적은 있지만 후회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 왜 내가 그걸 안 했을까? 왜 내가 그때 오퍼가 왔는데 왜 거기로 옮기지 않았을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여기가 이상국은 아니에요. 여기 이상한 건 아닌데 여기가 최선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최선을 이상형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업무가 아닌가. 그 직장 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더 노력하고 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저도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이단아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아, 그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회사를 그냥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뭔가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굳이 딸이 창업한다 그러면 꼭 해봐라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굳이 원한다면 하라고 하겠지만 창업을 막 권장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속물처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 10억은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열심히 잘 해내면. 근데 100억은 못 벌겠더라고요. 근데 사업하면 빵은 벌 수 있지만 100억은 벌 수 있는 확률은 전자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된 사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들. 한 지붕 아래 있지만 어느 하나 같을 것 없이 너무나 다양한 5인 5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5명의 오피스메이트는 모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새로운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있진 않나요? 그런 여러분에게 오피스메이트는 이렇게 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 경험이나 스타트업 경험, 그러니까 인턴이라도 혹시 바로 작업하시는 분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단 3개월이라도 어딘가에서 일을 해보시면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위험한 거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보고 해서는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굳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사회생활을 하고 창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저는 드려요. 나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나는 잘 버텨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도 역량에 대한 자신감만큼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스타트업 하면은 다 부자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되는 회사보다는 안 되는 회사가 훨씬 많고요. 요새 뭐 워라벨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는데 워라벨 따지시는 분은 절대 스타트업 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꼰대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 부분, 딱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